이쪽은 히데키. 게이머인 그는 현재 같은 파티원인 아코에게 고백을 받았지만 바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어코 그와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었죠. 몬스터를 사냥할 때 그와 파티원들은 몬스터 무리에게 실컷 두들겨 맞았고 아코가 회복 마법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아코가 위험에 빠지자 그는 그녀를 구하러 달려가 파티장이 마법으로 처리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새로 얻은 지팡이를 시험해볼 겸 사용했는데 몬스터들이 몰려있을 때 그 중앙으로 파이어볼을 던졌습니다. 히데키가 다굴이 당하자 아코는 서둘러 부활 마법을 써야 했습니다. 그녀는 루시안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했고 그 말에 현실의 그도 어느 정도 기뻤습니다. 학교에서 그는 친구들에게 게임에서 아내가 생겼다고 자랑했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또 새로운 와이프를 얻은 것을 보고 오타쿠이면서도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인 아카네는 여전히 오타쿠를 역겨운 족속으로 여겼죠. 더 정확히는 히데키를 역겨워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감싸주려 했지만 그건 오히려 그녀의 말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었죠. 그 후 선생님이 와서 반 전체를 체육관으로 불렀습니다. 친구들은 히데키에게 어떤 남학생이 아카네에게 용감하게 고백했다가 처참하게 차였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녀가 돌아보며 째려보자 히데키는 얼굴이 새하얘졌고 무심코 한 소녀와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소심하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듯 보였죠. 그들이 체육관에 온 이유는 학생회장인 고쇼인이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교 후 그는 다시 게임에 접속해 파티원들과 노가다를 했습니다. 이 게임도 다른 게임들처럼 현질을 하면 강해지고 무과금 유저는 고생하는 게임이었죠. 그가 몬스터 무리에게 쫓기며 다구리를 당하고 있을 때 파티원들은 아코의 고백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여관으로 돌아온 히데키는 오늘 아코가 얼마나 트롤 짓을 했는지에 대해 떠들었죠. 전투 중엔 몬스터에게 힐을 해주고 잡담하다가 길을 잃는 바람에 그가 수십 번이나 죽었다 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는 몸빵은 그의 역할이라고 했지만 그는 딜러들이 좀 더 똑똑했다면 자신이 덜 고생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파티장은 그들의 말다툼에 관심이 없었죠. 그는 핵과 금너라 쩌는 템이 널려 있었거든요. 아코와 히데키가 즐겁게 지내는 것을 보고 다른 남자 파티원이 자신도 최근에 고백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코는 인생 편하게 사는 놈들을 싫어해서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냈지만 그는 거절했다고 말해서 그녀를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자신이 게임 내 결혼을 왜 싫어하는지 밝혔습니다. 아코가 히데키가 고백했다가 차인 적이 있다고 말하자 다른 두 사람은 자초지종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1년여 전 그는 어떤 고양이 소녀에게 고백했지만 그 사람은 사실대로 현실에서는 아저씨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빡쳐서 키보드를 내리치며 다시는 게임 속 여자를 믿지 않겠다고 맹세했죠. 다른 두 사람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는 지난 1년간 솔로 플레이를 하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게임 속에서 여자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죠. 그게 달려있든 진짜 여자든 상관없이 현실이 어떻든 알바 아니었습니다. 여자라고 인정했습니다. 영상을 계속하기 전에 라면 값 좀 벌게 2분만 광고 보고 가실게요. 헤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게임은 AFK 전이입니다. AFK 전이는 RPG 게임계의 새로운 샛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판타지 스타일의 오픈월드 게임으로 다른 RPG 게임보다 용량이 훨씬 가볍습니다. AFK 전이는 아름다운 캔버스 아트 스타일의 그래픽이 돋보이며 메커니즘은 다양하지만 플레이하기는 매우 쉽고 방치형 플레이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매력적인 스토리를 갖추고 있으며 PC와 호환되는 가로 화면 스크롤 기능도 있습니다. AFK 전이의 광활한 오픈월드에 빠져보세요. 모든 것이 살아 숨쉬는 이곳에서 당신은 멀린이 되어 6진영의 영웅들을 모으고 다양한 팀으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미라엘, 로안, 안탄드라, 사트라나 같은 AFK 아레나에 익숙한 기존 캐릭터들을 다시 만나고 동시에 새로운 기존 캐릭터들을 다시 만나고 캐릭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게임 캐릭터 수가 정말 많지 않나요? 그런데도 AFK 전이는 후하게 전부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매일 접속하기만 하면 되죠. 황금빛 논밭에서부터 끝없는 산맥까지
마을에서부터 황량한 정글까지 여러분은 넓고 큰 맵을 탐험하고 아주 재미있는 퍼즐을 풀며 매력적인 이야기를 가진 NPC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한 손으로도 아주 쉽게 플레이할 수 있죠. 특히 AFK 전이는 장비와 캐릭터 공명 시스템을 통해 시간을 절약하고 자신만의 팀을 구성하는데 더 많은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번 게임에도 등장하는 AFK 방치형 시스템을 빼놓을 수 없죠. 자원은 여러분이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또는 애인과 데이트하느라 게임을 못할 때도 저절로 쌓입니다. 다른 플레이어에게 뒤처질 걱정 없이 자신의 시간을 활용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걱정 마세요. AFK 전이의 정식 버전이 베트남의 AFK 여정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게임에서는 에픽 등급을 포함한 모든 영웅을 매일 접속만 하면 무료로 증정하여 다양한 전투 전략을 탐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출시 기간 동안 이벤트에 참여하면 450회 뽑기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AFK 전이는 현재 모바일용 iOS 구글 플레이 및 공식 웹사이트의 PC 버전으로 이용 가능하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겠죠. 지금 바로 다운로드해서 완전히 무료로 체험해보세요. 신규 유저를 위한 기프트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로 많은 골드와 다이아몬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드는 설명란과 댓글에 남겨둘 테니 가져가서 사용하세요. 파티장도 현실에서 여자라고 밝혔지만 조금 믿기 어려워서 파티장은 모든 멤버가 참여하는 정모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약속날 히데키가 먼저 도착했고 아코도 바로 뒤따라왔습니다. 그녀는 오자마자 히데키에게 딱 달라붙었고 그도 게임 속 아내가 진짜 여자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 후 아카네도 도착했고 학생회장인 고쇼인이 바로 그들의 파티장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카네가 바로 파티의 금발 남자 캐릭터라는 뜻이었죠. 모두 함께 식당으로 가서 자기소개를 시작했습니다. 4명 모두 같은 학교에 다녔고 회장은 아카네의 게임 닉네임이 돼지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녀가 모를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고 그 이름을 인정하기를 꽤 부끄러워했습니다. 아코를 소개할 차례가 되자 그 이름은 그녀의 현실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학교에 친구가 없어서 그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제 3명의 친구가 생겨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인생 편하게 사는 놈들을 싫어하는 증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카네는 연애를 하면 게임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싫다고 했죠. 아코는 그녀에게 아코와 히데키처럼 게임에서 결혼하라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한편 그는 아직도 자신이 게임과 현실 모두에서 와이프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죠. 그들은 이어서 고쇼인의 집안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학교와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현질한 돈은 모두 부모님께 빌렸다가 전부 갚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집은 매우 엄격해서 친구가 한 명도 없었는데 다행히 게임 덕분에 이 3명의 후배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어서 무엇을 파밍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아카네는 무기를 히데키는 갑옷을 골랐고 핵과금너인 고쇼이는 상관없었죠. 아코는 서포터라서 외형에만 신경 쓰고 싶어 했지만 히데키는 그녀가 스킬을 더 연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힐만 잘해준다면 자신이 갑옷에 덜 투자해도 되기 때문이었죠. 그날 오후 모두가 헤어질 때 히데키는 그동안 그들을 남자로 생각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고쇼인도 그를 여자나 꼬시는 놈으로 생각했으니 쌤쌤이라고 했습니다. 아카네도 학교에서 자신에게 친한 척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둘은 그렇게 합의했고 아코는 질투하는 듯 보였지만 아카네는 그녀의 남편을 뺏을 생각 따윈 없으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아코가 왜 결국 자신을 받아줬는지 묻자 그는 현실이 어떻든 게임 속 아코는 여전히 아코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모두 다시 게임에 접속해 몬스터를 잡았습니다. 정모 덕분에 그들은 이제 더 친해졌습니다. 히데키는 이전처럼 3명의 캐릭터 대신 3명의 소녀를 떠올리기 시작했죠. 아코는 빼고요. 그녀는 현실과 똑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고쇼이는 일이 있어서 먼저 로그아웃했고 아코도 목욕하러 나갔습니다.
아카네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변덕스럽게 성격이 바뀌었죠. 그녀는 히데키에게 학교에서 친한 척하지 말라고, 안 그러면 거세해버리겠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학교에서 둘은 갑자기 어색하게 인사를 나눠서 친구들은 둘이 전보다 더 친해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아코가 찾아와 둘을 게임 닉네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모르는 척했지만 그녀가 얼굴 바로 앞까지 찾아오자 어쩔 수 없이 아코를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둘 다 그녀가 현실에서 게임 닉네임을 쓰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둘은 다른 세계니까요.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하며 두 친구가 자신을 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게임에서는 셋이 친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신을 밀어낸다고요. 아카네는 히데키에게 그의 아내를 알아서 처리하라고 떠넘겼습니다. 그는 일단 맞춰주면서 차차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둘은 아코가 그들을 현실 이름으로 부르고 게임 이야기는 자제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아카네를 찾지 말고 그녀의 남편인 히데키에게만 붙어 있으라고 했죠. 히데키도 그녀가 자신을 여보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 후 선생님이 세 사람을 교실로 불렀습니다. 아코는 히데키와 같이 먹으려고 도시락을 싸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계속 그를 남편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둘은 아코가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고쇼인을 찾아갔고 그녀도 아코가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현실의 히데키가 아니라 게임 속 히데키를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아코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진심을 다했으니까요. 오랫동안 그녀는 여러 파티에 있었지만 늘 쫓겨났어. 히데키만이 그녀의 실수를 용서하고 받아줬지. 하지만 히데키가 여자를 꼬신다고 생각해서 그를 인정하지 않고 아코의 인식을 바꾸기로 했어. 게임과 현실의 자신이 다르다는 걸 증명해야 했고 고쇼인에게 방법이 있었지. 아오가 게임 속 자신과 현실의 자신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증명하면 되고 고쇼인에게는 방법이 있었죠. 그날 그녀는 게임부를 만들고 다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엄청난 사양의 컴퓨터 4대를 준비했어요. 히데키도 엄청난 컴퓨터 사양에 압도당했지. 그녀는 저항했지만 히데키는 포기하라고 조언했어. 결국 그녀는 참가하기로 했지만 컴퓨터 한 대를 독차지하기로 했고 동아리는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했지. 그녀는 참가하기로 했지만 컴퓨터 한 대는 독차지하겠다고 했고 동아리는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목적은 그 후 다 같이 게임에 접속했고 히데키는 우연히 예전에 그 고양이 아저씨 아니 그 여자와 다시 만났어. 그는 그때의 충격을 극복하고 귀중한 경험으로 여겼지. 고양이 아가씨는 일이 바빠서 오랫동안 접속을 못했는데 돌아와서 그가 잘 지내는 걸 보니 기뻤어. 다음날 아침 아코는 히데키에게 딱 붙어서 여보 대신 오빠라고 불렀어.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자 아코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갔고 선생님은 히데키를 따로 만나 친구가 별로 없는 아코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어. 고쇼인도 선생님에게 정보를 얻으러 왔지. 동아리에 도착해 다 같이 게임을 하며 화산으로 갈 준비를 했어. 히데키는 아코의 장비를 확인하고 그녀에게 화염 저항 장비를 입으라고 했지만 히데키가 선물해준 옷보다 안 예쁘다며 싫어했어. 고쇼인은 즐겁게 웃었지. 잠시 후 그들은 화산으로 향했고 아코는 결국 화염 저항 장비를 입어야 했어. 몬스터가 나타나자 고쇼인은 잠시 웃은 뒤 그들은 화산으로 향했고 아오는 여전히 화염 저항 장비를 입어야 했어요. 몬스터가 나타나자 고쇼인이 탱커를 자처했죠. 전방에서 싸우는 두 후배를 보니 그녀도 끼고 싶어졌어. 그녀는 새로 강화한 아이템을 꺼내 가장 강력한 스킬을 사용하고는 그대로 뻗어버렸지. 아코는 힐 버튼을 몰라서 히데키가 대신 조작했고 덕분에 파티는 무사히 위기를 넘겼어. 그날 오후 아코와 함께 하교했어. 둘은 연인처럼 다정하게 음료수도 마셨지. 아코가 말하길 그날 오후 아오와 함께 하교했는데 둘은 다정했고 연인처럼 함께 음료를 마셨어요. 아오가 말하길 부모님이 집에 잘 안 계셔서 항상 게임할 시간이 있다는 말에 히데키는 평소 아오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더 잘 알게 됐죠. 다음날 아침 아오의 실력이 늘자 그녀가 화장실에 간 사이 고쇼인과 히데키는 그녀의 의상을 곰으로 바꾸고 손에는 샐러리를 들게 했어요. 하지만 이 샐러리는 고쇼인이 첫 결제 보상으로 받은 거라 힘은 의자 같았죠. 책상이 아니니까요. 오늘 그들은 아코의 실력이 늘었다고 평했지만 아카네는 아오를 도우려는 그들의 노력이 전보다 더 위태로워졌고
이대로 가다간 그녀는 그에게 조언해주며 자신감을 가지라고 했지. 그 후 그는 아코를 만나 게임 속에서는 부부지만 현실에서는 친구일 뿐이라고 설명했어. 그리고 현실에서 모르는 게임 유저를 만나면 절대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고 했지. 하지만 그 사람이 그의 고민을 해결해줬기에 만나보고 싶어 했어. 그가 다시 그녀를 만나러 갔을 때 아코에게 들켰고 그는 그 사람이 바로 자기가 고백했다가 차였던 상대라고 설명했어. 아코가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지 않길 바랐고 그녀는 볼 일이 있다며 로그아웃했어. 개인 사정으로 쉬어야 하고 게임에서 알던 사람을 현실에서 만나러 간다고 했어. 그 사람이 남자라는 말에 모두가 말렸지만 그녀는 현실과 게임에 대해 설명해줬으니 현실 세계에서 히데키가 간섭할 권리는 없다고 했어. 그는 그녀가 이제 게임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게 됐으니 어쩔 수 없이 보내줬어. 간섭할 권리가 없었기에 그는 그녀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녀는 게임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날 오후 그는 간섭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 그러자 아카네는 그가 아코를 좋아하면서 왜 그러냐며 쓰레기라고 욕했지. 그는 깨달았어. 자신이 정말 아코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음은 그에게 답을 줬고 히데키는 달려나갔어. 그는 기차역에서 아코를 만나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지 말라고 했지. 하지만 그녀가 만나려던 사람은 바로 고향의 아가씨이자 그들의 선생님인 사이토였어.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아저씨인 척했지만 아코는 선생님이 자기 남편의 감정을 가지고 놀았다는 걸 용납할 수 없어서 무언가를 꺼냈어. 아저씨라는 건 인정해야 했지만 아코는 선생님이 자기 남편의 감정을 가지고 노는 걸 용납할 수 없어서 무언가를 꺼내들었어요. 그 후 선생님은 동아리 고문으로 초대되었어. 아코는 사이토 선생님이 히데키를 빼앗아갈까봐 여전히 걱정했지만 그는 여기가 현실이고 게임은 가짜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어. 며칠 후 히데키는 한동안 솔프를 하다가 길드에 들어갔던 얘기를 했어. 하지만 그 길드원들은 일도 공부도 내팽개치고 게임만 했대. 아코는 알았지만 그들을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지. 그날 오후 동아리에서 다 같이 공부할 때 각자 자기 문제를 털어놨어. 게임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었죠. 그날 오후 동아리에서 다 같이 공부할 때 각자 자신의 문제점을 털어놓았어요. 사이토는 계속 문제가 생기면 조만간 해체될 거라고 했지만 고쇼인이 있기에 선생님은 그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고 도망쳐야 했죠. 그걸 깜짝 선물처럼 여겨서 길드장이 아코에게 상자를 좀 보내주기로 했지. 그 말을 듣자 히데키도 체면을 버리고 좀 달라고 했어. 깜짝 선물로 생각해서 회장이 아오에게 몇 상자 보내주겠다고 하자 히데키도 체면을 버리고 좀 달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돌아갈 때 위로해주려고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했지만 지갑을 안 가져와서 그가 사줘야 했지. 다음날 아침 친구들은 히데키를 놀리기 시작했어. 아내가 있다면서 말이야. 아카네의 분홍 머리 친구도 히데키와 친하게 지내서 그가 양다리를 걸친다고 생각했고 아코도 우연히 그 장면을 봤지. 동아리에 왔을 때 아코는 갑자기 기운이 없었고 히데키가 묻자 그녀는 요즘 반 친구들이 남자친구가 생긴 걸 캐묻는다고 했어. 하지만 아카네는 그걸 말하는 게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지. 물론 그녀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남들이 아는 게 싫진 않았어. 다만 자기가 낯가리는 걸 알면서도 굳이, 물론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아는 게 싫은 게 아니었어요. 그녀가 히키코모리인 걸 알면서도 굳이 상황이 벌어졌어. 아카네는 자기가 이 게임 동아리 소속이 아니라 단지 여기에서 어색한 상황이 벌어지자 아코는 자신이 이 게임부에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여기에 온 건 그날 이후 어린 부부는 남은 두 사람을 기다려야 했지만 아마 고쇼인만 올 것 같았어. 그날 이후 아카네는 넋이 나간 상태였거든. 기다리는 게 지루해서 둘은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 비공정을 타고 바다로 뛰어들어 신전을 구경하고 고래와 함께 놀았지. 그 다음엔 기계도시를 구경하고 마지막으로 초보자 마을로 신사에 갔다가 고래와 함께 놀고 기계도시를 구경한 다음 마지막으로 초보자 마을로 돌아왔어요. 길 잃은 걸 보고 도와줬을 뿐이라고 했어. 그는 로그아웃하는 법을 알려줬고 그때부터 그녀는 그를 따라다녔지. 그녀는 그게 사랑의 신호라고 생각했어. 둘은 여관을 보고 구경하러 들어갔지. 안에 있는 커플을 보고 아코는 이제부터 게임 속에서 둘이 커플처럼 행동하자고 제안했어.
다정한 메시지부터 다른 행동들까지 말이야. 그는 이상한 상상을 하다가 결국 여관을 나왔어. 둘은 여기서 고양이 선생님을 다시 만났고 갑자기 한 길드가 나타나 스스로를 선생님의 호위대라고 칭하며 아무도 그녀에게 손대지 못하게 했어. 그녀가 예전에 속했던 길드인데 그냥 만나자고 불렀을 뿐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던 거야. 히데키도 엮이기 싫어서 슬쩍 자리를 떴지. 그들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죠. 히데키도 곤란해지기 싫어서 슬쩍 자리를 피했는데 둘은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가 또 바람 피운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 여자아이를 몰랐어. 그 후 그는 세테에게 기본적인 조작법을 알려줬어. 다음날 아카네는 친구가 자기가 게임하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다시 기운을 차렸어. 고쇼인도 도착했고 그들은 다시 게임에 접속했어. 아카네는 쉬었던 만큼 사냥을 하고 싶었지만 바로 그때 세테가 나타나 히데키의 팔짱을 껴서 아코의 심기를 건드렸지. 아카네가 대신 가르쳐주겠다고 했지만 세테는 그녀의 닉네임을 듣고 웃으며 여전히 히데키를 선택했어. 다음날 다들 다른 게임을 해보기로 했고 고쇼인이 슈팅 게임을 골랐어. 그녀는 아코에게 게임 속적들을 자기가 싫어하는 리얼충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지. 넷이서 팀을 짰고 게임 시작 직후 두 여자는 쓰러졌어. 히데키는 적에게 포위됐지만 아코가 건물 꼭대기에서 한 명씩 저격했지. 그녀는 자기가 이런 게임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고 다음날 아침 히데키는 아내가 밤새 게임하자고 졸라서 잠을 설쳤어. 갑자기 문 밖에 아코를 발견했지. 물어보니 그녀는 적의 기습을 경계하고 있었어. 또 게임과 현실을 혼동해서 리얼충만 보면 쏘고 싶어 했지. 갑자기 나나코가 어제 왜 게임 안 했냐고 묻자 히데키는 그녀가 게임 속 세테라는 걸 알아챘어. 그녀는 그들이 재밌게 노는 것 같아서 같이 놀려고 참여했던 거야. 나나코는 그와 아코가 게임에서만 친한 걸 보고 둘 사이에 끼어들어 제3자가 되기로 결심했어. 나나코는 그와 아코가 게임에서만 친한 걸 보고 둘 사이에 끼어들어 제3자가 되기로 결심했어.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질투심에 뛰쳐나가 버렸고 길드에 모였을 때 나노는 자신이 장난칠 상대와 타이밍을 잘못 골랐다는 걸 깨달았다. 그들은 당분간 아코를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코에게선 아무 소식도 없었고 전화도 걸 방법이 없었다. 모두 게임에 접속해서 그녀를 찾았고 그녀는 최고 레벨을 달성한 다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현실 세계를 버리고 학교를 그만둔 채 게임 속에서만 살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사라져버렸고 모두를 차단해버렸다. 다들 히데키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에게 모든 걸 맡겼다. 돌아가는 길에 그런가라 광신닭의 부도 마신다란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아코가 단점 때문에 친한 사람이 없었지만 네가 아코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했다. 마치 자신이 너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녀는 길드원으로서 네가 다른 길드원을 데려와야 한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코의 집을 찾아갔고 그녀의 어머니가 맞아주었다. 그의 이름을 듣자 어머니는 그가 미래의 사위라는 걸 알아챘다. 그는 그저 아코를 보러 왔을 뿐이며 출근했다 가기 전에 장모님은 그에게 아코의 방 열쇠를 주었다. 그는 방으로 올라가 먼저 노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속옷 차림의 그녀를 보고 깜짝 놀라 돌아섰다. 그녀가 옷을 입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갔다. 그는 아코의 방이 꽤 잘 갖춰진 걸 발견했다. 그녀는 일주일 내내 여기에 숨어 지냈고 화장실은 페트병으로 해결했다고 고백했다. 그가 병에 든 차를 마시다가 기겁하자 그녀는 농담이라고 했다. 그녀는 그가 온 이유를 궁금해했다. 그는 그녀와 함께 게임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서포터 플레이시 주의할 점들을 가르쳐 주었고 복잡한 것들을 지도하며 오후 내내 그녀를 훈련시켰다. 다른 길드원들이 접속한 걸 보고 히데키도 접속했다. 그는 아코를 데리고 친구와 선생님을 만나게 했다. 그는 아코가 그럴 생각이라면 자신도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했다. 학교에서 오타쿠로 지내는 게 꽤 피곤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그를 이해하고 동의했고 이에 아코는 소리쳤다. 그가 그만두면 친구들을 다시는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아코처럼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른 길드원들은 둘이 채팅하지 않는 걸 보고 둘이서 해결 중이라고 짐작했다. 히데키는 아코가 학교에 가는 이유와 그만두려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남편이니까. 그는 오늘 아코가 매우 즐거워 보여서 학교를 그만두고 매일 그녀와 함께 즐겁게 지내고 싶었다. 그는 현실도 마주해야 할 것이지만 너무 힘들면 게임을 하라고 했다. 기운을 차리면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된다고, 만약 쓰러지면 그가 다시 그녀 곁으로 갈 것이라고. 그녀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니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학교로 돌아와 몇몇 친구들과 친해지기 시작했다. 나나코도 도와주면서 그녀가 적응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히데키는 자신이 막 고백을 거절당했을 때를 떠올렸다. 게임 속 그의 친구도 여자친구가 새 계정을 만들어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마음 아파했다. 자신이 상처받은 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는 네코이메가 히데키를 거절한 이유를 물었다. 그가 말한 이유들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주인공을 더 좌절하게 만들었다. 아코는 히데키와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게임에서부터 현실까지 그녀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수업 시간에 히데키가 발표하러 불려나갔지만 선생님은 자꾸 그의 게임 닉네임을 불렀다. 그날 오후 아코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이것저것 질문을 받아 매우 귀찮아했다. 아카네가 오자 그녀는 달려가서 귀찮았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여자애들 이야기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고 아카네는 이 잡지만 읽으면 여자들의 습관에 대해 전부 이해할 거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도 일상생활을 하려면 이런 것들은 알아야 했다. 고쇼인이 와서 세 사람의 안색이 안 좋은 걸 보고 물어보니 셋다 현실생활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 그들은 게임에 접속해 나나코의 레벨업을 도왔다. 아카네가 보스전을 대신해주고 나나코가 소환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왔다. 그녀는 소환수로 늑대를 골랐다. 여관으로 돌아왔을 때 아카네는 친구에게 자신이 보낸 가이드를 잘 읽으라고 했다. 나노도 이제 예전의 아코처럼 민폐를 끼쳤기 때문이다. 나노는 읽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상기시켰다. 모두 깜짝 놀랐고 고쇼이는 시험이 끝날 때까지 동아리 활동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집에서 게임하는 건 상관하지 않았다. 누구나 즐길 권리가 있으니까. 아코는 동아리 활동이 없으니 학교에 안 가도 된다며 꽤 기뻐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시험 공부를 해야 한다며 집으로 보냈다. 그는 그녀의 중간고사 점수가 얼마였는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침묵했고 그건 전부 낙제했다는 뜻이었다. 그는 걱정했고 집에 돌아오니 여동생이 공부를 가르쳐달라고 했지만 그는 아코가 진급할 수 있도록 공부를 가르쳐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계속 유급하면 고백할 수도 없으니까 게임에 접속해서 그는 길드원 모두에게 아코를 가르치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각자 한 과목씩 가르치기로 했고 아코는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고쇼이는 언제나 얼음장벽으로 그녀를 막았다. 선생님 아니, 네코이메가 여기서 그녀를 가르쳤고 일주일 후 시험이 시작되었다. 재시험이나 재수강은 없다고 했다. 아코도 잠이 부족해서 먼저 로그아웃했고 선생님도 채점을 위해 로그아웃했다. 남은 두 사람은 마저 사냥을 가려 했지만 히데키가 조언이 필요하다며 그들을 붙잡았다. 그는 아코에게 고백하는 방법을 물었다. 곧 여름이라 그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지만 그는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모두들 아코가 거절할 확률이 그녀가 고득점을 받을 확률보다 낮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현실에서 고백해본 적이 없어서 꽤 부끄러워했다. 그는 여자들이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고 그들은 준비하러 갔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던 날 모두 동아리실에 모여 합숙 훈련을 가기로 했다. 야외에서 바다에 가기로 해서 아코는 어떤 수영복을 고를지 고민했다. 그녀가 히데키에게 의견을 묻자 그는 평범한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공원으로 데려가 두 장의 조언 쪽지를 펴서 읽었지만 둘 다 쓸모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사귀자고 물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싫다고 했다. 그는 거절당한 줄 알고 시무룩한 얼굴로 집에 돌아갔다. 두 친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바로 아코에게 전화해서 물어봤고 그녀는 거절한 이유를 말했다. 아내에서 여자친구로 강등되는 게 싫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백은 실패했다. 며칠 후 모두 공식적으로 동아리 합숙 훈련을 떠났다. 히데키는 밤새 게임을 하느라 아침에 꽤 피곤했다. 나머지 두 여자애는 이제 막 도착했고 아코도 비슷한 상태였다. 그녀는 피곤해서 히데키에게 쓰러졌지만 고쇼인이 하루 동안 게임 접속을 금지한다는 소식을 듣고 잠이 깨야 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두 여자애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히데키는 이 여행이 아코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걸 떠올렸다. 그녀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뒤집기 위해 그녀에게 즐거운 여행을 선물하기로 한 것이다. 모든 것은 고쇼인이 준비해 두었다. 도착한 곳은 편의시설이 완비된 집이었고 함께 놀 수 있는 전용 해변도 있었다. 아코는 달려나갔다. 먼저 그녀는 처음에 히데키에게 보여주려고 이 수영복을 골랐지만 지금은 조금 부끄러워했다. 나머지 사람들도 나와서 아코와 히데키에게 선크림을 발라주고 싶어 했다. 다 바르자 선생님도 내려와서 모두 함께 즐기자고 했다. 그들은 그 후 함께 물놀이를 하러 갔다. 어떤 사람은 튜브를 타고 어떤 사람은 잠수하고 어떤 사람은 수영을 했다. 잠시 놀자 선생님이 소리쳤다. 모두가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반나절도 안 지났는데 히데키는 흩어지는 게 길드의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던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험치와 아이템 획득량 사망률이 높은지 확인하기 위해 흩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모여 전략을 논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생님은 땀을 흘리며 건강해지는 놀이를 하길 원했다. 그래서 다 같이 비치발리볼을 했다. 그 후에는 수박 깨기와 모래성 쌓기를 했다. 그날 오후 히데키가 샤워하러 가자 아코가 같이 씻자고 했지만 잠시 후 아카네가 그녀를 끌어냈다. 그들은 함께 바비큐 파티를 열었고 아코 외에는 아무도 요리할 줄 몰랐다. 아카네가 돕고 싶어 했지만 아코는 거절했고 그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짐이라고 생각했다. 배부르게 먹고 나자 아카네는 불꽃놀이 세트를 들고 마치 검을 휘두르듯 마구 휘둘렀다. 선생님이 아카네를 붙잡아 던져버렸다. 두 사람이 즐거워하는 걸 보고 고쇼이는 낭만적인 분위기를 더하기 위해 불꽃을 터뜨렸다. 아코는 처음으로 이런 꿈같은 삶을 경험하고 행복해서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자신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로 여겼다. 히데키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고 아코도 화답했지만 결국 그녀는 여전히 두 사람을 부부로 여겼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녀가 여전히 게임과 현실을 혼동하고 있고 부부가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다음 단계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모두 다음 목적지인 그들이 하는 게임과 제휴를 맺은 호텔로 향했다. 체크인 후 각자 저쪽 기계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하는 토큰을 하나씩 받았다. 그리고 비밀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희귀 아이템이 플레이어에게 지급되며 시작은 호텔 1층에서 할 것이다. 모두 식사를 하고 기념품 가게에서 증정품을 받는 등 오프라인 경험을 먼저 했다. 그 후에야 방으로 돌아가 짐을 풀고 방을 둘러보았다. 게임에서 다시 만났고 배경도 이 호텔이었다. 아코는 남편을 자기 방으로 초대했고 그는 따라가기로 했다. 잠시 후 그는 게임 속이긴 해도 둘이서만 방에 있다는 걸 깨달았고 아코는 여기서 부부처럼 대화하고 싶어 했다. 그는 꽤 충격받았지만 갑자기 게임에서 튕겼다가 바로 다시 돌아왔다. 히데키는 기회를 노리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히데키가 당황하다가 음료수 캔을 엎지른 것이었고 그의 계정도 갑자기 튕겨버렸다. 그래서 다시 접속했지만 계속 실패하자 아코의 방으로 가자 그녀가 갑자기 뛰쳐나왔다. 그는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해커가 메시지를 보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녀를 괴롭혔고 그녀는 순간 그를 히데키로 착각했다. 다른 사람들이 확인하러 와서 히데키가 비밀번호를 재설정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서 계정을 되찾았지만 그는 로비에 있는 컴퓨터가 원인일 거라고 의심했다. 해커가 가짜 사이트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벤트 공식 페이지를 위조했고 그가 처음 입력했을 때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계정 정보를 넘겨준 것이었다. 그 나쁜 놈에게 말이다. 계정을 다시 확인해보니
그의 캐릭터는 삭제되어 있었다. 히데키는 희귀 아이템들을 되찾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 나쁜 놈이 다른 사람에게 팔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되찾아야 했다. 그는 모든 것을 다시 사들일 생각이었다. 그가 잃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다. 잃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모두가 돕기로 했고 히데키는 솔로 플레이를 할 때 가입 권유를 받았던 길드로 돌아갔다. 길드마스터는 기꺼이 그를 돕기로 했고 선생님의 팬클럽 길드도 돕기로 결정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쇼인과 히데키는 계정을 해킹한 놈의 이름을 알아냈고 히데키의 아이템들은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리고 있었지만 고쇼인이 다시 사주기로 했다. 그녀는 그가 계정을 잃은 것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선생님의 팬들도 아코가 그에게 준 반지를 찾아 보내주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학교로 돌아가 경위서를 작성했고 돌아가는 길에도 그는 여전히 분했다. 계정이 해킹당하고 아이템을 잃어서가 아니라 그 녀석이 아코를 괴롭혔기 때문이었다고. 쇼이는 그와 아코의 유대감이 매우 강해졌다는 걸 느꼈다. 그녀는 단 몇 줄의 채팅만으로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히데키가 아니라는 걸 알아챘기 때문이다. 그는 그 녀석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며칠 후 그의 IP 주소를 찾을 방법을 몰라 막막해하고 있을 때 갑자기 프로길드의 마스터가 찾아왔다. 그는 해커의 웹사이트를 찾았는데 이 녀석이 며칠 전 히데키의 계정을 해킹한 전과를 자랑하고 있었다고 알려줬다. 게다가 이 녀석은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도 하고 있었다. 이는 규정 위반이지만 그들은 이 방법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였다. 이제 부부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의 캐릭터가 삭제되었으니 이제 현실에서는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 말이다. 그 후 그는 아코에게서 도시락을 받아 계획을 계속할 힘을 얻었고 이제 계획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히데키는 구매자인 척하며 그 녀석에게 접근했다. 그는 30초 동안 거래를 유지하려 했고 즉시 현금 거래로 재판 장소로 소환되었다. 그는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았지만 그가 속인 것이 더 컸다. 계정 사기 및 탈취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그의 IP 스푸핑 행위는 히데키 그룹이 3일 동안 이 거래로 그를 유인하기 위해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발각되었다. 덕분에 히데키의 캐릭터는 복구되었다. 원래대로 복구되었지만 그는 아직 할 일이 하나 남았다고 생각했다. 바로 아코와 다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었다. 반지를 교환할 때 그는 게임 속이 아닌 현실에서 자신을 더 좋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이미 최대한 그를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행복한 결혼식이 열렸고 고쇼이는 해킹 방지 방법을 더 찾아보기로 했다. 며칠 후 고쇼이는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다. 목적은 모두 함께 아코의 여름방학 숙제를 도와주는 것이었다. 아코는 남편을 데려갈 수 없어 지루해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여자아이들이 자고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를 초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도착했을 때 모두 고쇼인의 집이 너무 커서 꽤 놀랐다. 그녀는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고 집안의 하인들을 만났다. 모두 그녀가 드디어 친구를 사귀었다는 사실에 감격해 울고 싶어 했다. 아코는 메이드가 진짜라는 걸 믿지 못하자 그들은 아가씨가 친구들과 함께 온다는 소식을 듣고 준비한 의상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코가 마음에 들어하면 한 벌 줄 수도 있다고 했다. 공부방에 도착했을 때 모두들 이 방이 자기들 방보다 10배는 넓어서 놀랐다. 이 방에는 고쇼인이 하루의 수억을 벌게 해주는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도 있었다. 공부하는 동안 아코는 여름 전에 복습했던 내용을 다 잊어버려서 다시 지루해했다. 아코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자 나나코도 따라 나섰다. 아카네는 그들을 감시하러 따라가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아코가 분명히 집으로 도망칠 것이기 때문이다. 두 소녀는 볼일을 마치고 아코가 집을 탐험하기로 했다. 고쇼인의 집을 말이다. 둘 사이의 대조가 분명해서 같이 다녀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아카네는 바로 그 대조 때문에 두 소녀가 더 친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 두 소녀는 어떤 방을 발견했고 아코는 그 책이 어떤 비밀의 방으로 통하는 장치일 거라 생각하고 만져보다가 뒤에 있는 비밀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 안에는 상자가 있었고 그 안에는 책이 한 권 있었다. 수석 메이드가 들어와서 이 상자 안에는 고쇼인의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의 사진 앨범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부끄러워서 여기에 숨겨둔 것이었다. 이제 그들이 봤으니 메이드는 그들을 고쇼인 팬클럽에 강제로 가입시켜야 했다.
두 소녀는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고 고쇼이는 그들이 또 무슨 사고를 쳤다는 걸 알았다. 이럴 땐 정말 히데키가 있어야 두 사람을 관리할 수 있다. 저쪽에서는 메이드에게 쫓기다가 어쩔 수 없이 책상 밑에 숨었다. 아코는 나나코를 아직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녀와 히데키 사이의 감정의 말이다. 두 소녀는 길을 잃었다는 걸 깨닫고 마당으로 달려가 고쇼인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모두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가서 공부를 계속했다. 오후가 되어서야 나나코는 고양이 아가씨가 사실은 학교 선생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아코가 선생님을 넘어서고 싶다면 현실과 게임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이제 보니 아코의 숙제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그들은 바짝부터 가르치기로 했다. 그날 저녁 모두 고쇼인 집의 요리사가 해준 음식을 먹었고 아카네는 여전히 이런 고급스러운 식사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여자아이들은 함께 목욕하러 갔고 아카네는 다들 나이가 비슷한데 신체 사이즈가 너무 차이나서 좀 불공평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아코처럼 거의 어린애 같은 나이가 자기보다 더 크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히데키가 어떤 타입의 여자를 좋아할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코는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했다. 모두 그녀가 전화해서 라이브로 방송할 거라는 걸 알고 뺏으려고 쫓아갔다. 나나코는 아코를 속여 휴대폰을 빼앗고는 히데키가 아직 전화를 받지 않는 걸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침대에 누워내 사람은 함께 잠들었고 나나코는 아코가 왜 게임에서만 결혼했는데도 항상 히데키를 남편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설명했다. 여자아이들의 뇌를 해킹하는 듯한 것들을 말했고 그들은 점차 아코의 감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히데키에게 전화해서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4명의 소녀가 모두 차례로 고쇼인의 계정 하나로 접속하자 히데키는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며칠 후 히데키는 예전 파티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 당시 그의 그룹에는 힐러가 한 명뿐이어서 그녀는 파티 전체를 도울 수 없었다. 얼마 후 그는 다른 팀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고 힐러 한 명으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모두에게 경고했다. 그녀는 예전 일을 숨겨준 것에 대해 그에게 고마워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가 아코에게 어떤 일들은 밖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아코가 교실에서 둘이 부부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그냥 사귄다고만 말하기를 원했다. 다음 날 모두 여름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왔고 아카네는 자신이 어떻게 학생이었는지 잊어버렸다며 히데키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갔다. 지난 학기의 말이다. 나나코가 둘이 뭘 하는지 궁금해하자 아카네는 자기 같은 심장 쫄깃한 소환사에게는 끼어들지 말라고 했다. 그녀의 늑대는 항상 사고를 치고 몬스터 무리를 끌고 오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코가 보이지 않아 궁금해하며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다. 아코가 아직 학교에 돌아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정규 조례 중에 아코는 몰래 들어왔고 적어도 그녀는 등교 거부 욕구를 이겨냈다. 수업이 끝난 후 그룹은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PC방에 다시 모였다. 아카네는 그가 아이템을 얼마나 되찾았는지 궁금해했고 그는 20%밖에 못 찾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전 장비가 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장비를 바꿀 생각이었다. 그래서 다른 스타일로 바꾸고 싶어 했지만 그룹에는 딜러가 아닌 탱커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선생님이 와서 학교 축제가 다가오고 있으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상기시켜 주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의무였다. 그들은 동아리의 성과를 발표해야 했고 곧 길드들이 싸우는 공성전 이벤트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반드시 이겨서 성의학교 깃발을 걸고 그 성과를 사진으로 남겨야 했다. 아코는 이 일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녀는 PVP를 잘하지 못했고 학교 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매일 오후 히데키와 함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학교에 가는 동기로 삼았다. 그날 밤 모두 PVP 연습을 하기로 했지만 탱커인 아코와 힐러인 히데키 둘만으로는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아카네가 끼어들었지만 아코가 옆에서 버프를 걸어주었기 때문에 히데키에게 졌다. 이 커플이 따로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낫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고슈인이 대결에 참여했고 그녀는 시작하자마자 메테오를 사용했다. 하지만 멍청한 몬스터나 그 영향 범위 안으로 들어가지
어떤 플레이어가 스킬 범위 안으로 들어가겠는가. 그녀는 아카네에게 패배했다. 히데키와 싸워보니 그 역시 그녀보다 한 수 위였다. 심지어 아코도 궁극기를 사용해 고쇼인의 스킬을 봉쇄하고 계속해서 평타를 날렸다. 고쇼인은 오랫동안 과금 아이템에 너무 의존해서 실력은 별로였다고 히데키는 평가했다. 마법사는 백병전에 어울리지 않지만 중국의 원샷 마법사 영상을 몇 개 본 탓에 망상에 빠졌고 이제 와서야 자신들이 쓸데없는 스탯만 올린 초보자라는 현실을 마주했다. 길드원 모두 PVP 실력이 형편없었고 히데키가 그나마 가장 잘했지만 장비가 너무 구려서 싸울 수가 없었다. 어쨌든 주말에 대전이 열리면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고 길드는 성을 공략해야만 했다. 수성 전문 길드라 아무도 공략법을 몰랐는데 한 그룹이 먼저 보여주겠다며 나섰고 그 그룹은 곧바로 전멸당했다. 고쇼이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궁여지책을 냈는데 바로 과금 아이템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아이템을 여기서 사용할 수 없다는 걸 몰랐다. 바로 그때 네코이메의 팬클럽이 찾아와 그들은 이 성을 네코이메에게 바치고 싶다고 했다. 그들은 모두 고인물 유저였기에 성은 순식간에 점령되었고 그 성은 얼마안가 다른 길드에게 점령당했다. 가상세계에서 실패하자 그들은 현실세계로 돌아와 반 친구들과 축제를 준비했다 그러던 중 아코의 비명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코네 반이 그녀에게 메이드 카페를 맡기고 메뉴 짜기부터 준비물 정리 코스프레 의상까지 전부 관리하게 했다. 히데키는 메이드복은 고쇼인에게 부탁할 수 있고 다른 건 자신이 도울 수 있다면 돕겠다고 했다. 주말에 고쇼인은 나나코를 길드에 정식으로 받아들였고 그녀와 선생님을 위한 컴퓨터도 준비해 이제 길드원은 6명이 되었다. 그들은 다시 공성전에 참여했고 이번에는 작은 성을 점령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쇼인은 미리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 다른 길드를 용병으로 불렀다. 그 길드는 꽤 악명이 높았고 모두 고쇼인이 돈을 써서 그들을 고용한 것을 알았다. 길드원은 5명뿐이었고 상대 길드장은 자기들 지시만 따르면 된다고 했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 길드원들은 불안해하며 저들이 나쁜 놈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적의 요새에 도착하자 빨간 머리 녀석은 아코와 나나코에게 성주의를 돌며 적의 시선을 끌라고 했다. 다시 말해 미끼가 되라는 것이었다. 이기기 위해 필요한 작전이란 건 알지만 아무도 이 작전을 좋아하지 않았다. 거의 그들 도움 없이 상대 길드를 전멸시켰고 순식간에 성 전체가 점령되었다. 그들은 떠나면서 필요하면 뒷수습도 해주겠다고 했다. 성을 점령하는데 10분밖에 걸리지 않아. 모두 이런 방식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서 지루해했다. 갑자기 그들이 동맹을 파기하고 길드의 성을 다시 점령하려 했다. 빨간 머리 녀석 혼자서 길드원 전체를 쓰러뜨렸다. 배신당했지만 고쇼이는 누구도 탓할 수 없었다. 빨간 머리의 본 모습을 꿰뚫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돌아가면서 모두 이런 공성전은 재미없다고 느꼈고 배신당한 것에 분해했다. 특히 아코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슬퍼했다. 그녀가 속마음을 털어놓자 히데키는 그녀가 조금 성장했다고 느꼈다. 그는 이번 주말에 공성전이 한 번 더 있을 것이고 그게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다음날 그는 고쇼인을 찾아가 이번 주말 공성전에 대해 의논했다. 그녀는 자신이 고급 장비와 지원 아이템을 잔뜩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그 후 동아리실로 돌아가자 여자아이들이 고쇼인 집에서 보낸 메이드복을 자랑했다. 하지만 아직 메뉴가 없었다. 아코가 다른 것들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아코를 대신해 반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대신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아코에게 못하겠으면 처음부터 말하고 사과해야지. 그렇게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게임에서도 그녀는 늘 그렇게 사과했으니 현실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고 했다. 그 후 그는 선생님의 팬클럽에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어차피 모르는 사이도 아니었기에 그들은 돕기로 했다. 그는 예전 길드에도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은 수성 중이라 바빠서 적의 사기를 꺾기 위한 동맹만 맺을 수 있었다. 어쨌든 흑마법사의 길드는 서버 1위 길드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동맹을 맺어도 손해볼 게 없었기에 그는 동의했다. 그 후 길드원들은 다음번에 성을 되찾기 위해 훈련을 시작했다. 빨간 머리 녀석에게서 성을 되찾기 위해서였다.
주말이 되어 학교 전체가 며칠 안 남은 축제 준비로 바쁠 때 동아리 부원들은 성을 점령할 계획을 세웠다. 빨간 머리 녀석에게 빚을 갚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먼저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드들이 먼저 들어가게 한 뒤 마지막에 들어갈 생각이었다. 성을 점령하면 다른 길드들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게임에 접속해 팬클럽과 함께 요새로 향했다. 그 성은 이미 예전 펭귄 길드가 되찾은 상태였다. 고쇼이는 공성 로봇을 잔뜩 준비해 나나코에게 맡겼지만 탱커는 히데키뿐이라 그 혼자서 앞에서 막아야 했기에 적들이 뚫고 들어왔다. 나나코는 양동작전을 쓰기로 하고 흑마법사가 오고 있다고 속였다. 상대편은 그게 속임수라며 채팅을 치기 시작했고 그 틈에 아카네가 뒤에서 기습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행은 성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고 이제 20분 동안 성을 지키면 되었다. 펭귄 길드가 다시 공격해오자 전사들이 맞서 싸워야 했다. 고쇼인도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버티면서 동시에 마법을 시전할 수 있는 스킬을 배웠다. 그녀는 공격을 받아내면서 동시에 운석을 소환했고 네코이메와 아코가 뒤에서 데미지 버프를 걸었다. 단 한 방에 펭귄 길드는 전멸했지만 이제부터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다. 빨간 머리 녀석의 길드가 찾아온 것이다. 그들은 한 명씩 처리하며 성으로 쳐들어왔지만 아카네가 맞서 싸우러 나섰다. 그녀는 비싼 무략까지 써가며 상대팀의 궁수와 동기어 지냈다. 그들은 아직 4명이 남아 진격했고 나나코가 갑자기 튀어나와 빨간 머리의 스킬을 대신 맞았다. 길드원들은 즉시 달려들었고 히데키가 재빨리 한 명을 기절시키자 쌍검사가 마무리했다. 적 서포터도 어설프게 덫에 걸려 처리되었지만 빨간 머리가 네코이메에게 돌진해 공격하자 팬클럽에서 가장 강한 두 사람이 냉정을 잃고 패배했다. 히데키는 상대 탱커에게 발이 묶였고 빨간 머리는 그대로 진격해 고쇼인과 마주쳤다. 그녀는 시간이 다 될 때까지 버티기 위해 계속해서 힐을 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탱커를 불러 기절시키려 했다. 히데키가 막지 못하자 아코가 대신 기절 스킬을 맞았고 고쇼이는 그대로 시간을 끌어버텼다. 마침내 길드는 자신들만의 성을 완전히 점령했다. 빨간 머리가 회복 아이템을 얼마나 썼냐고 묻자 그녀는 총 500개를 썼고 개당 게임머니 3천만인데 성 점령 보상은 500만 뿐이라고 했다. 그녀는 자신이 안 쓰는 아이템 몇 개를 팔고 현질에서 아이템을 산 뒤 되팔았다고 말했다. 비록 현금 거래였지만 약관에 위배되지는 않았다. 빨간 머리는 그녀가 이 정도로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성가신 상대라고 생각했다. 그 후 모두 즐겁게 학교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 그들이 성을 점령한 사진이 성과물로 걸렸고 아카네는 히데키에게 보상으로 꼬치구이를 줬다. 그 후 그가 아코를 보러 갔더니 그녀는 카페 일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다. 그녀는 남편을 만나자 일을 그만두고 그와 놀기로 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동아리실을 청소했고 아코는 친구들과 동아리가 있어서 학교 생활이 꽤 즐겁다고 느꼈다. 그녀는 히데키에게 선물을 달라고 한 뒤 눈을 감고 다가갔다. 막 서로에게 닿으려는 순간 친구들이 방해했다. 그녀는 선물을 계속 받고 싶어 했지만 그는 마음을 바꿔 게임 안에서만 주겠다고 했고 그녀는 싫다고 했다. 영화는 여기까지. 이것으로 끝입니다. 안녕히 계세요.